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봉 작가님의 창천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총 175화 완결난 소설이고 저는 25화까지 읽었습니다. 조금 읽어보니 제 취향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다르고 중복 방지 차원에서 기록을 해야 돼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소설을 읽었는데 이제 150개 영상밖에 안 돼서 한숨이 나옵니다. 줄거리와 영상을 대충대충 빠르게 찍어내고 싶은데 작가가 고심해서 만든 소설을 날림으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첫 영상을 만들 때 이틀 걸렸는데 지금은 6시간으로 줄였으니 더 노하우가 생겨 3, 4시간까지 줄이게 되면 일주일 5개 영상은 올릴 것 같습니다. 태양의 힘을 가진 한 소년이 성장해 나가는 무협소설 창천. 무료 분량의 1화부터 18화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원은 수백 년 동안 정파와 사파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0년간의 평화 속에서 태양의 맥을 가진 자가 만인의 위에 군림할 것이라는 전설은 점점 잊혀져 갔죠. 어딘가 초라한 모습의 소년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종으로 살아온 소년은 충격적인 진실을 듣습니다. 주인이자 두려워했던 중년인이 소년의 아버지임을 밝힌 것입니다. 중년인은 소년에게 가문이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봉인된 태양의 힘을 심어줍니다. 황금빛 기운이 소년의 몸에 스며들고 중년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이별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중원의 최강문파 청각에는 신인 무사들이 대거 모여듭니다. 청각에 입문하려는 수많은 소년들이 몰려들어 혼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문파의 경비무사 신유는 이런 풋내기들에게 전혀 자비가 없었습니다. 건방지게 구는 소년 진수를 단 한 방에 발길질로 날려버리자 모두가 그의 힘에 눌려 조용해집니다. 바로 그때 광검 초영이 등장합니다. 그는 앞으로 이들을 훈련시킬 대장이었고 강자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해져야 한다고 소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의 냉혹한 카리스마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가혹한 훈련이 이어집니다. 한편 청각 내부에서는 초영을 훈련 대장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그는 너무 거칠다는 이유로 장로들의 반발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영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그의 존재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소년들은 산악구보를 하며 극한의 체력을 시험받습니다. 무영은 첫 훈련에서부터 예상 외의 능력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냅니다. 산악구보에서 모두가 힘겹게 정상에 도착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정상에 도착한 건 다름 아닌 무영이었죠. 이를 시기한 다른 소년들이 무영을 공격해 산 아래로 떨어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정상까지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간 수련이 시작됩니다. 조를 나눠 깃발을 찾아오는 방식이지만 아무도 무영과 조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홀로 남겨진 무영은 결국 늦게 산을 오른 약한 소년들 4명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숲속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가려 하지만 무영만은 검을 들고 호랑이와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검에서 황금빛 검광이 뿜어져 나오며 호랑이를 베어버립니다. 무영은 호랑이를 죽이고 정신을 잃었다가 아침이 되어 깨어납니다. 이날 이후 무영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훈련 대장 초영은 무영을 따로 불러 그를 질풍대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죠. 청각의 소년 무사들은 연무장에서 신체 능력과 전투력을 겨루는 대련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떠오른 인물은 맹호대의 곽조영. 그는 뛰어난 체격과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승리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무영은 빠른 판단력과 전략으로 그를 상대하며 끝까지 버텨냅니다. 무영과 곽조영은 정면으로 격돌하게 되는데 곽조영은 빠르고 강한 검격으로 무영을 몰아붙입니다. 무영은 모든 공격을 피해내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순간 무영의 목검이 곽조영의 목검을 부수며 그의 목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청각의 장로 곡패가 개입하여 무영을 강하게 날려버립니다. 무영은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며 이 사건으로 인해 대련은 즉시 중단됩니다. 곡패는 훈련 대장 초영에게 책임을 물으며 무영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초영은 이에 반발하며 곡패의 허리를 베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초영은 천옥에 수감되며 무영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를 찾아가려 하지만 면회를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청각로의 숙소였던 장안이 갑자기 질풍대에 들어오겠다고 나섭니다. 그는 사실 맹호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무영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죠. 맹호는 천옥에 몰래 잠입하여 초영과 대면합니다. 초영은 맹호의 정체를 의심하지만 그는 무영의 아버지 달리대주와의 인연을 내세우며 무영을 지키겠다고 주장합니다. 초영은 결국 맹호에게 질풍대에 동패를 던지며 가입을 허락합니다. 한편 초영의 죄를 논의한 청각 장로들은 그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3년 구금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세력이 많아 결국 형량이 10년으로 늘어나고 무영 또한 청각에서 추방당하기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청각에서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무영은 맹호와 함께 청각을 떠납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무영은 화산에서 수련을 이어갑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태양의 맥 무영을 둘러싼 아버지의 비밀과 청각의 음모. 무영은 과연 강호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